자, 이번 시간에는 센서 1 수업에 이어서 센서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TMP36이라는 온도 센서가 있는데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센서 TMP36. 자, 제가 그림을 한 장 딱 갖다 붙여놨는데요. 이 그래프가 이 온도 센서의 출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 온도가 50도일 때 이 센서의 출력 전압은 1볼트다. 그리고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출력 전압은 10mV 증가한다. 온도가 1도 내려가면 출력 전압은 10mV 감소한다. 이게 주변 온도에 따라서 이 센서의 출력 전압이 변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X축은 온도축이고요. Y축은 이 센서의 출력 전압축입니다. 우리가 어떤 센서로부터, 어떤 소자로부터 출력되는 전압을 파악할 수 있었죠. AD 컨버터 통해서 얻은 신호의 레벨 값, 칸 번호, 거기에다가 델타 V를 곱해서 전압으로 환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Y축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두이노를 통해서 센서로부터 출력되는 전압을 알 수 있어. Y축 값을 알아. 그러면 Y축 값을 넣어서 X축 값을 얻는 이러한 그래프의 역함수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산수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역함수 수식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자, 펜을 끄집어 낼게요. 그래서 우리는 전압값 V를 취득을 해서 이 역함수 수식에 넣어서 온도 값을 가져오면 되죠. 자, 아두이노 우노는 10비트 분해는 가지고 있죠. AD 컨버터가. 그 다음에 한 칸당 전압은 5 나누기 1024 4.88mV. 그 다음에 온도가 1도 올라가면 10mV 출력 전압이 변한다 그랬으니까 AD 컨버터의 레벨 상승은 온도 1도 올라가면 2칸 내지 3칸? 한 요 정도 변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회로를 꾸며서 온도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일단은 이 역함수식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MP36 온도 센서. 이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같이 놓고 보시면 한쪽 면은 평면이고요. 뒷면은 곡면이야. 그러니까 곡면을 뒷면이라 정의하고 평평한 면을 앞면이라고 봤을 때 오른쪽 핀이 그라운드고요. 왼쪽 핀이 플러스 전원입니다. 모든 제품이 다 그렇지만 극성이 있는 전자소자는 극성에 맞지 않게 잘못 회로를 연결하면 동작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동작을 안 할 뿐더러 망가지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 TMP36은 일단 망가지는 건 두 번째 고민하기로 하고 극성을 잘못 연결하면 매우 뜨겁게 발열합니다. 지가 난로인 줄 알아. 난방용품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해서 온도를 쟀는데 터무니없는 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아이고 내가 회로를 잘못 연결했나?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이 소자를 손으로 쥐면 뜨거워합니다. 예, 얼마나 뜨겁냐면 우리 브레드보드 여기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그러니까 잘못 회로가 구성됐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이 플라스틱이 몽글몽글몽글몽글 녹기 시작해요. 예,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회로 연결하실 때 꼭 극성에 주의하셔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죠. 한쪽 면은 평면, 반대편은 곡면. 평면을 정면으로라고 정의했을 때 오른쪽이 그라운드, 왼쪽이 플러스 전원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서 나오는 출력 전압을 A0에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A0 핀에서 AD 컨버전을 해서 0부터 1023 사이의 숫자를 얻고 그런 다음에 이걸 전압으로 환산하고 다시 그 전압 값을 역함수에 집어넣으면 온도로 환산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이게 AD 컨버터 통해서 아날로그 리드에서 센서 밸류 값에다가 AD 컨버전 된 값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델타 V 한 칸당 전압 곱해서 전압으로 환산하고 역함수식 곱해서 온도값 구한 다음에
출력 이러면 이제 온도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자, 저는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기 좋으라고 좀 글씨를 좀 키웠고요. 화면을 좀 키웠고요. 요거 아이고 너무 커졌네.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앞서 봤던 코드랑 유사한 코드고요. 제가 뭐 별로 의미 없는 건 빼버렸고,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뭐 제가 이 온도 센서 주변을 어떻게 온도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손으로 이제 당겨서 36도를 26도를 맞췄어. 지금 27.15, 29, 29.1 해서 이렇게 이제 온도 센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여기서 이제 요점 정리를 좀 해야죠. 요점 정리. 요점이 뭐냐? 우리가 앞서 봤던 CDS라는 소자는 소자 자신의 저항값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아두이노가 직접적으로 그 CDS 저항값 변화를 인지할 수 없었어. 그래서 외부에다가 회로를 추가해서 저항값 변화가 전압 변화로 변할 수 있도록 회로를 꾸민 다음에 아두이노 보고 읽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TMP36은 이 자체에서 주변 온도에 따라, 자, 주변 온도에 따라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주변 온도에 따라 출력 전압이 변하는 타입 요런 센서, 이 센서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이 TMP36이라는 건. 그래서 주변 회로 추가 없이 전원 연결하고 이 센서로부터 나오는 출력 전압의 의미를 파악해서 우리가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온도 값을 환산을 한 겁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센서도 있구나.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뭐냐? 얘가 말이죠. 지금 125도일 때 출력 전압이 1.7V 정도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 센서를 파는 쪽에서 우리 센서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추측을 해서 150도이면 이거 AX 플러스 B꼴 함수니까 쭉 올라가서 요 정도 전압이 나오겠구나라고 짐작까지는 할 수 있겠으나 그걸 믿을 수는 없습니다. 뭔 얘기냐? 이 센서를 만들어 파는 쪽에서 정보를 주기를 이 125도 주변 온도가 125도일 때 1.7V 나와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믿고 쓸 수 있는데 그 이상은 계속 직선을 유지하겠지? 하고 우리가 150도 이렇게는 뭐 1.85V다. 이렇게 이제 추측해서 쓸 수는 없다는 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125도다 그러면 1.7V 정도 나오는데 이게 주변 온도가 125도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센서는 대기 온도를 재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의 온도가 125도라는 얘기는 불구덩이 있다는 얘기잖아, 얘가. 지금 불타고 있다는 얘기라고 해석해야 되죠. 평상시 주변의 온도가 125도인 게 없죠. 글쎄, 어디 갖다 놓으면 125도까지 올라갈까? 물론 용광로 막 이런 데 특수 상황에서는 125도 그 이상의 온도도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보드에 TMP36이라는 이 센서를 달아서 온도를 측정한다 하면 보통 상온대에서 이제 측정을 할 건데 125도다? 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센서로부터 1.7V가 나올 일이 없다고 봐야죠. 좋아요, 좋아요. 주변 온도가 125도야. 125도까지 난 측정할래. 그런데 얘가 기껏 출력이 돼봐야 1.7V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아두이노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V네요. 자, 1V, 2V, 3V, 4V, 스크린 밖으로 넘어가서 천정까지 5V를 1024개의 칸으로 나누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24개 칸으로 나누고 있어요.
여기는 5V를. 근데 우리는 자 1V, 2V, 3V, 4V, 5V인데 이 여기 2V를 넘어갈 일이 없어. 암만 신호가 여기서 온도가 오르락내락 해도 2V를 넘어갈 일이 없잖아. 근데 굳이 0V부터 5V를 전체를 1024개로 나눠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아두이노 보고 야, 너 왜 쓸데없이 5V까지 쳐다봐? 한 2V까지만 봐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요렇게 일을 시키면 좋잖아. 아, 아두이노 이 바보 같은 게, 응? 이게 신호가 발생하지도 않는데 5V까지를 쳐다보고 있어. 자, 아두이노가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죠. AD 컨버터의 상한 전압은 제가 수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5V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지 왜 5V다 뭐 바꿀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AD 컨버터가 바라보는 관측 대역의 상한 전압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야지 바꾸라고. 아날로그 레퍼런스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파라메타로 external이라고 넘기면 AD 컨버터는 이 칩 안에 있는 MCU 안에 있는 AD 컨버터는 상한 전압을 어디서 참고하냐면 여기 ARF 핀. 자, 13번 핀 위에 GND 있고요. 그라운드. GND 위에 ARF 핀이 있는데 지금 이 회로에서는 ARF 핀에다가 3.3V를 걸어놨네. 그래 놓고 자 아날로그 레퍼런스 그 상한 전압 레퍼런스를 외부 핀에서 참고해라 익스터널 이렇게 해놓으면 AD 컨버터는 더 이상 이제 5V까지 관측하는 게 아니라 최대 전압 여기 걸어준 3.3V까지를 1024개의 칸으로 나눠서 AD 컨버전을 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게 2V를 넘어갈 일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2V를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보드에서는 2V가 없잖아요. 5V하고 3.3V밖에 없어. 그래서 아쉬운 대로 3.3을 연결을 해놓고 외부 핀에서 참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AD 컨버터는 5V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걸어준 전압까지 3.3V까지만 보고 1024개를 나누는 거죠. 그 3.3V까지 1024개 칸으로 나눠서 AD 컨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3.4로 바뀌었네? 아까는 5였는데 왜? 5V를 1024개로 나눈 게 델타 V 한 칸당 전압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칸당 전압이 바뀌는 거야. 3.3을 1024개 칸으로 나눴으니까 델타 V도 3.3 나누기 102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결국 델타 V가 작아지는 거지. 더 촘촘한, 더 작은 전압 변화도 아두이노가 읽어낼 수 있고 불필요하게 전체 대역 그 5V까지 다 보지 않고 신호가 발생하지도 않는데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쳐다보지 않고 발생하는 부분으로 관측 대역을 변경시킨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뭐냐면요. 볼까요? 좀 전에 봤던 익스터널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거고 아두이노 메가라는 보드가 있어요. 아두이노 메가는 내장된 1.1V를 레퍼런스 볼트로 AD 컨버터의 레퍼런스 볼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 2.56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디폴트 값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이게 아날로그 레퍼런스하고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아날로그 레퍼런스 5V 이렇게 아두이노 보드의 구동 전압, 우노의 구동 전압이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온도 센서 TMP36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자기가 뭔가를 감지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CDS는 소자 자신의 저항값 변화인데 얘는 소자의 출력 전압이 변합니다. 오, 그래? 좋아. 그러면 또 옆 페이지에서는 뭐였냐면 극성주의해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돌아가는 코드, 그 다음에 정작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 범위를 봤더니 2V 낸데 관측 대역이 너무 크다. 그러니 관측 대역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뭐 이런 내용 살펴봤고요. 네.
이게 매듭을 지으려고 봤더니 뭔가 얘기를 한 가지 안 한 게 있네. 자, 일단 제가 PPT로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 그림을 볼 게 아니고 맨 앞으로 가서 이 그림을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주변 온도가 25도라 그러면 0.7V 조금 더 상향하겠지만 0.7V 정도 나온다고 하자고요.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여기 선이 겹치는데 여기가 0.7V라고 해보자고. 0.7. 주변 온도가 25도고 0.7V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출력 전압이 10mV 증가한대. 그래? 그럼 지금 현재 요 그림은 25도인 상황이죠. 그러면 26도일 때 출력 전압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26도면은 26도, 자 27도 그려볼게요. 27도일 때 출력 전압, 28도일 때 출력 전압, 주변 온도가 28도일 때 출력 전압. 아이고. 자, 지금 제가 뭐를 표현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자, 25도일 때 출력 전압이 0.7V라 그러면 온도가 1도 상승했죠. 그럼 10mV 증가한데 0.71. 이 10mV 상승한 거죠. 그 다음에 또 27도야. 그럼 0.72V, 0.73V. 거의 같은 그림이지 변화가 아주 미미하죠. 그런데 여기에 노이즈가 탔다 그럽시다. 근데 우리가 보통 노이즈 그리면 막 이러잖아. 하이로 이런 신호가 이제 들어오는데 노이즈가 탔다 그러면 슉슉슉슉슉 뭐 축축축축축축 축축축축 이렇게 그러잖아. 근데 이게 5V라 그러면 야씨 노이즈가 얼마야 이거 한 0.3V 탔다고 볼까? 근데 여기서 노이즈가 0.3V가 타? 10mV 그러니까 0.01V가 흔들리면 온도가 1도가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 그런데 0.3V가 바뀌어? 여기서 0.3V 바뀌면 0.9네? 그럼 0.6이, 자, 0.6인데 현재 출력 전압이 노이즈가 0.3V 탔어. 0.9네. 0.9면 여기잖아. 그럼 뭐야? 몇십 도가 왔다 갔다 해버리네. 이거 완전 쓰레기 돼버리잖아. 자, 상황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이 센서는 온도가 1도 올라가면 10mV 커져요. 또 1도 올라가면 또 10mV 커져. 반대도 마찬가지. 온도가 1도 떨어지면 10mV 감소해.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애들? 노이즈가 조금이라도 타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쓰기가 굉장히 난해하네. 그죠?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하네. 실망이야, TMP36.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아이씨, 너 온도 센서, 너 TMP36 째려가. 저도 온도 센서인데요. 너는 뭐 잘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그랬더니 얘가 새로운 온도 센서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출력 전압으로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온도가 25도면 자, 잘 받아 적으세요. 100, 1011, 뭐 하이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드릴 거예요. 그래? 자, 이런 상황. 자, 1011 그죠? 1011 이렇게 5V, 0V, 5V, 5V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0.3V 들어오든 심지어 한 1V가 흔들려도 우리는 얘가 론지, 얘가 하인지를 압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센서 중에 이렇게 소자 자신이 변하는 저항값이 변하는 타입이 있는가 하면 출력 전압이 변하는 타입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뭔가를 측정한 것을 전달함에 있어서 소자 자신의 저항값 변화로 소자 자신의 출력 전압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1010 110001 잘 받으셨죠? 이렇게
실제 값을 넘겨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통신을 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TMP36과 같이 주변 온도 변화, 아니, 노이즈 변화로 인한 에러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관련돼서는 우리가 반이 세 반인데 센서 중심으로 했던 반에서 주로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센서를 살펴본 게 소자 자신의 저항가 변화, 소자의 출력 전압 변화, 소자 자신의 출력 변화에 정보를 실었더니 노이즈에 취약할 수 있네. 그러면 또 다른 타입의 센서들 자기가 뭔가를 취득한 정보를 아예 디지털 숫자로 전달해주면서 나랑 통신합시다 하는 모델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여기서 다룬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